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화요일 시장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자, 월요일 하루는 잘 지내셨습니까? 또다시 이렇게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간밤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다우 증시,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은 상당히 냉정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금리 인하, 그거는 통화량 증가,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나가면 경기 부양 효과까지 말씀을 드렸죠.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오면서 이 시장까지도 지금은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예전에는 브릭스 국가라고 했죠. 요즘은 브릭트 국가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를 제외하고 바로 그 자리에 터키를 꼽고, 그래서 브릭트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들 안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행했던 게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또한 외국인의 지금 꾸준한 매수세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다. 그 기대감이 제가 볼 때는 금리에 대한 부분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지 안 할지는 어차피 한국인 총재밖에 모르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과, 그리고 예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 대응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더 큰 안목을 가지시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겠습니다. 자, 금일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200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74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자리를 기관이 79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2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기관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가 될 수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외국인은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노리는 주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매수세를 보실 건데요. 자, 제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몇 거래입니까? 자, 7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외국계 자금이 갑자기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셔서는 안 되고,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수출주 위주의 대응 방식이 필요하죠. 자, 요거는 저번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 외국인도 똑같은 방식이다. 추세적인 상승,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07%의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바턴을 받았습니다. 3.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4.8%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2.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요 0.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가 1.0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2,0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증권업종 보셔야겠죠. 자, 하지만 증권업종은 2,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올라가지는 않네요. 맞죠? 자, 눈치보기가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눈치보기를 할까요? 예. 2,000포인트는 항상 어때요? 또다시 2,000, 1,000, 2,000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를 뜻하는 선이다.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종목군별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로 봤을 때는 이런 증권업종이 지금 상태에서 크게 빠지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이런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타났을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추세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인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3.4%, 3.08%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환율이라는 분위기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다시 자동차주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현대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바닥권역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3인방 3%대 강세, 동방 강세, 뭐 이런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로 한번 같이 볼게요. 바닥권역에서 지금 좀 소폭 올라오는 과정이죠. 추가적인 시세 연속성이 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신용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 종목 같이 보실 건데요. 도레이 케미칼 같이 보겠습니다. 14,850원을 거래가 되면서 5.3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으로 42만 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레이 케미칼 한번 같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레이 케미칼 오늘 신고가죠.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유니클로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실적적인 성장성 자체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군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2014년도에는 유니클로에 납품을 했을까 안 했을까? 실적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그때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넘어오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납품이 들어갔다는 거죠. 원사 관련으로 해서 일본 도레이 그룹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박스권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고요?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는 가능하다 될 수 있겠고,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할애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긍정적인 시그널 꾸준히 나타나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기획인데요. 22,750원 3.4%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일기획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대주주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과연 그 뉴스만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 자사주 취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평균 단가가 있을 건데 그 가격대는 분명히 밑에 권역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플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5가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했죠. 그러면 갤럭시 S6를 반드시 흥행시켜야 되는 게 바로 삼성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마케팅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바로 제일기획이 담당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상승 권역,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이 625.44포인트 나타내면서 오늘 0.58%가 또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개인이 7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9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8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등과 급락을 연출시키는 것은 바로 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카코가 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7.7%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동서가 마이너스 1.5%대 하락하고 있죠. 자, CJ ENM이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GS 홈쇼핑이 마이너스 1.1%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를 비롯한 게임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이죠. 플러스 2.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파트론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000원 나타내면서 8.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 190만 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 고사양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전에까지 그 가장 높은 화소가 몇 화소였나요? 1300만 화소였나요? 근데 이제 1600만 화소, 1800만 화소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전방에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500만 화소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자, 300만 화소에서 500만 또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나왔다는 거죠. 제가 어제 카메라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역광에서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반응 속도가 0.5초 이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34,300원 기록하면서 4.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보안이라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들썩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스트 소프트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큰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역에서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자사주에 대한 처분 소식이 3월 2일 날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자체가 상당히 크게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바닥권역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물량을 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보안 관련주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환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1원 80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00원대가 어때요? 강력한 라운드 피겨 가격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겠죠. 자, 오늘 1원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같이 한번 보셨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이 도움이 돼야만 제가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종목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전화와 문자 주시면 저와 김선윤 멘토가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가 2천을 갔습니다, 이멘토님. 뭐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2천 터치를 했어요. 다시 이제 조금 좋아진다. 정말 3월 시장이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멘토님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시장 잘 보시고 아까 짚어주신 종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월까지 정말 안정된 시장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4월도 괜찮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유를 보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살펴봤을 때 기업들의 1분기 실적 흐름이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어제 그에 대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게 태양광 관련주들이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큰 시장이 오기 전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민감주들의 가파른 상승인데 거의 모든 경기 민감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거기에 동조하지 못했던 태양광까지 와 이렇게 같이 간다. 특히나 정화조, 화학 껴있는 태양광까지 간다. 이거는 3월의 시장이 얼마나 좋을지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종목이 내 종목이 잠깐 흔들릴지언정 후딱 막 갑자기 무서워 던지시면 안 되고 버티셔야 됩니다. 3월 말 4월 초중반까지는 계속 안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종목 잘 보시고 오늘 코스피가 다시 1998포인트 후반대긴 하지만 모장 들어서 다시 갑자기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나스닥도 어제 5,000포인트 찍었죠? 대박 사건이죠. 15년 만에. 댕발. 우리 코스피는 언제 5,000을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스피 3,000 가기 전까지는 투기장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다우지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방송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좀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멘토님은 신조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순간적으로. 아니, 이 멘토님 저보다 약간 좀 어리신데 모르세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 TV 자체를 안 봐요. 이 멘토님이 저보다 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믿어주세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조금 나이가 몇 살 좀 더 많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고요. 어제 이멘토님 추천한 종목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AS를 좀 할 건데요. 포트 보겠습니다. 자, 제 포트 상황인데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롯데마트가 잘 움직이고 있고요. 이멘토님 포트가 드디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태양기전 저거 대박입니다. 와, 제가 어제 열심히 좀 띄워드렸는데 우리 이멘토님 종목들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우선 이멘토님 AS는 조금 귀하기 때문에 저부터 좀 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이현제약 하나만 보고 제가 이멘토님 얘기 들어볼게요. 잠깐만 계세요. 자, 이현제약이 오늘 약간 밀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제 추천드렸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성이 또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조금 지분 변동이 자꾸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또 큰 그림에서의 주가 포인트 살펴보자면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의 라인이 잡혀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아직은 좀 지켜볼 때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 이멘토님 태양기전 이거 대박입니다. 어제 사신 분들 빨리 서울경제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자, AS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시장의 트렌드를 제가 조금 더 잘 짚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상한가를 가고 안 가고는 운이죠. 예, 어제 상한가를 찍고 오늘도 급등을 나타내면서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도 9%가 오르고 어제는 상한가를 그냥 박아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지금 강력한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아직까지 뉴스는 없어요. 뉴스가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노출이 아직까지 안 됐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또 뭐 매도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상한가를 곧장 박아버렸고 오늘도 크게 급등을 했던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만큼은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지금부터는 조금은 러프하게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홀딩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해주시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유, 부끄러웠어요. 아, 참. 혹시 오늘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안 들고 왔습니다. 아, 저도 없는데. 아, 궁금한데.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종목이 없네요, 둘 다. 태양기전, 지금 사시는 건 안 되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 물리면 전화하십시오. 네. 자, 지금 바로 서울경제를 찾아오시면, 전화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겠죠? 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뷰옥스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뷰옥스가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밀렸죠. 하지만 차트를 보면 이게 정말 잘 가는 종목이에요. 계속 잘 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보세요. 2012년부터 발동을 걸더니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냥 계속 우상향이에요. 자, 매수가가 35,000원이세요. 어찌 보면 좀 높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판단이 조금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시간만 준다면 뷰옥스에게 내가 그래 넉넉히 시간을 줄게. 보세요. 여기서 사셨거나 여기 셨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몇 개월입니까? 그렇죠? 얼마 안 돼. 자, 보세요. 내려왔다가 여기서 밀렸다가 2013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던 때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렸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길게 그래도 한 7, 8개월 횡보한 다음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쵸? 다시 지우고 보자면 지금 여기서 한 자리 반등 줬다가 다시 여기서 2개월째 조정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뭐다? 시간만 준다면 얘는 다시 올라갈 그런 종목이다. 이거 큰 그림 봤을 때 아직 추세 안 꺾였습니다.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약간 높았을 뿐이다. 지금 뭐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꺾이는 모양이 나오지만 많이 매도한 만큼 많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데요. 뭐 일주일, 2주 기다려도 안 오른다. 그거 가지고 신경 쓰시면 이 종목 사시면 안 돼요. 큰 그림을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최소 3, 4개월입니다. 3, 4개월 뒤에는 35,000원, 6,000원. 또다시 35,000원 갔는데 팔고 나와야겠어. 이러지 마세요.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선상클럽으로요. 아셨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원양자원이네요. 매수 의견인데요. 이벤트 인포 봐주시죠. 네. 요거는 지금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리면, 자, 월봉 한번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 자체가 지금 고가 권역에서 이 하단 권역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가파른 상승세를 조금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이 봉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이게 매집에 대한 물량인지 아니면 매도에 대한 물량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옆으로 지금 주가가 횡보하면서 옆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만약에 매집을 했더라도 이걸 다시 한번 내려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하여튼 옆으로 횡보를 시킨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개인들에게 뭔가의 희망의 여지를 계속적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중국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다는 부분인데, 개연성이 있을까요?
개연성 자체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면 끼워 맞추기 식의 뉴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상승 그리고 하락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조금은 좀 더 조정이 있어야지만 주가 자체가 변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중량 가격 구간이 일단은 4,700원대인데요. 강한 어느 정도 4,700원 기점으로 해서 횡보 고가 권역을 넘어가는 상승과 하락 자체가 상당히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밀집시키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고,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요해지는 종목군,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다가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평선 자체가 좀 더 안정된 상황이 나타났을 때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지금의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위노바이네요.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릴게요. 솔직히 이게 좀 그래요. 지금 이거를 매수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자, 차트 보시죠. 이거 어떻게 매수합니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조정, 이거 N자형 파동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요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 같아. 요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 같아. 자, 지금도 그럴까요? 굉장히 좀 약간 조금 위험하죠.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665억입니다. 665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보자면 1월부터 볼게요. 1월부터 해서 600원이었는데요. 2배 정도 올랐어요. 시가총액 얼마? 300억이었는데 600억이 됐습니다. 수급은 뭐 당연히 수급도 이거는 뭐 안 되겠는데요. 기타 법인 매도 나가는 거 자주 흔하게 보이고요. 외인 이거 좀 나가는데 이거 들어가면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최소한 꺾이더라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고 조금 봐야지. 이거 지금 들어가시면은 이거 무조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거 밑으로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조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잡주는 없어요. 잡주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꺾이는 큰 그림 나올 때는 약간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만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사고 싶으시다면 정말 조금씩 분할 매수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 많이 살 거야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줄이는 구간이죠. 지금은. 그렇죠? 뭐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이 정도 밑꼬리는 장중 수시로 달립니다. 이런 건 밑꼬리가 아니에요.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요,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일단 정중하게 매수는 안 되겠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라이온 캠텍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일단 라이온 캠텍인데요. 매도에 대한 의견이시잖아요. 저는 지금 매도하는 게 맞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뉴스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부분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비하고 한 9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 항상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조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월 17일 날 상장이 되는 거고, 추가 주식 수가 500만 주입니다. 그러면 500만 주고 2월 17일 날 가격이고, 이 고가 권역의 자리죠. 얼마나 이 가격 권역 자체가 매도 심리가 강한 가격일까요? 상당히 팔고 싶겠죠. 왜냐하면 무상증자를 받았는 상황이잖아요. 자, 블루콤 한번 같이 볼게요. 예. 블루콤이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었죠. 이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16,000원, 1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 라이온 캠텍이 지금 이 구간에서 돌파를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차라리 이익 실현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맞습니다. 전량 이익 실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전량 이익 실현 하셔도 다른 종목 사셔서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CJN이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도 의견인데요. 얼마나 기다려 목표가를 갈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자, 매수가를 보니까 58,000원이죠.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33%. 그러면 계산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야겠죠. 58,000원에 나누기 3을 하면은 대충 얼마입니까? 모르겠네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대충 한 17,000원 정도, 네, 가격을 낮추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2만, 얼마인가요? 41,000원이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따져보자면 마이너스 10% 좀 넘어가시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를 넘어가야 매수가까지 가는 거냐, 목표가까지 가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까지 가는 거냐, 42,000원 가면은 아마 손해 안 보시는 구간이 되겠죠. 자, 그에 맞춰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죠. 자, 시젠이란 종목이 나쁜 회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돈 벌려고 그 중에 정말 아주 가끔 뒤통수 치려고 만든 회사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시젠이 최근에 바닥 포인트에서 굉장히 강하게 12월 달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급등이 12월 언제죠? 17일 나와줬다가 손해 안 보는 구간까지 왔었는데 이런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 추세로 확실히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또 딱 보니까 거의 좀 고점 자리들에 물려있는 그런 자리들. 물려 계신 분들이 물량을 좀 빼고 있는. 수급 볼게요. 자, 수급을 보니까 수급도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보시면 개인과 기관들 서로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최근 뭐 기관이 좀 더 사는 모습이지만 그 전까지도 개인이 굉장히 또 사기도 하고 얽히고 설키면서 어쨌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살펴보니까 연기금은 또 매수를 많이 해줘요. 연기금은 아시겠지만 한 번 사면 1년이에요. 최소 1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기금 물량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고 실적 포인트를 체크해 보자면 실적을 보니 3분기까지는 좀 불안하네요. 4분기 실적이 나왔는지 제가 조금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조금 혹시 나와 있는 거를 같이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적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실적이 아직 나와 있는 뉴스 기사가 없기 때문에 볼게요. 어쨌든 일단 이슈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로 인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목표가가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되는 건 맞아요. 그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바뀐 자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기관과 개인들이 주가를 치고받으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실적 포인트가 올해가 개선이 되는 것은 웬만한 바이오주들이 다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이 시젠이나 바이오 관련주들을 어쨌든 모든 이 관련주들을요 정리하고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결론을 내드리자면 보유를 좀 하십시오. 지금 마이너스 10% 조금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분명히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정말 큰 차트의 그림을 볼 때도 거의 바닥을 2013년 쌍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지금 매물대가 많아서 좀 힘겨울 뿐이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버리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런 종목들을. 외인들도 이런 종목 버리지 않고 계속 째려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크게 먹을 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내보시고요. 좀 반등 크게 나오고 또 한 42,000원 정도 가게 되면 그때 비중 줄여보자. 지금은 일단 기다리는 게 맞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는 현 구간대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유한타증권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유한타증권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지금은 이거를 조금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을 하는 장이라면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개별주 성향을 가진 종목군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증권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증권주를 사진 않습니다. 왜 사지 않냐면 증권주가 주도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를 조금 쫓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좋은데 계륵 같은 부분이에요. 먹기에는 좀 그렇고 남주기는 아깝고. 자,
그러면 비중을 저는 여기 증권주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실는 전략은 가장 타당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증권주 중에서 이제 유한타증권을 고르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매집에 대한 형국이 나타나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형국이고요. 자, 수급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바닥권역 자체는 정해져 있다, 그죠? 어떤 가격대입니까? 자, 예, 투매가 나타났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 가격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주가는 움직였나요? 예. 거의 몇 배입니까? 여기가 2,500원대에서 5,600원까지. 자, 100% 움직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금 조정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조정 자체를 겪고 난 다음에, 자, 12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조정을 겪고 올라왔다는 것은 고가군요. 자, 이 자리는 또다시 저항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얼마? 5,000원의 저항권력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목표가는 4,900원, 5,000원이 됩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잡아드리면요. 자, 요 자리죠. 4,380원, 4,350원.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인데요.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현대글로비스요. 자, 우리 어머님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24만 3천 원요.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비중은 많이 높으신가요? 예, 비중 1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사신 이유 있으세요? 아, 지금 뭐 팔아야 된다 하면 팔아야 되죠. 아니, 뭐, 사신 이유. 아, 사신 이유. 네.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전에부터 이래, 그게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일목도 안 주고 그냥 막 올라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서 못 샀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길래, 그래, 내가 샀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운송이라가지고. 네. 좀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요. 네. 자, 이게 갑자기 1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블록딜 실패해서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예. 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 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그룹 내에서요. 예, 예. 그쵸.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이슈에 대해서 예. 좀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있어서는 제일모직과 삼성 SDS를 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현대에서는 현대글로비스란 말이죠. 예. 삼성에서는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계속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새로운 사업을 막 밀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보여요. 예. 글로비스에게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자, 글로비스가 네네. 이거를 왜 결국 2007년도에 2만 원밖에 안 하던 걸 예. 30만 원까지 끌어올렸냐, 20만 원까지 끌어올렸냐는 겁니다. 뭐죠? 왜 그랬죠? 어머니,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회사 제대로 가격 받아야지. 예. 우리 내 아들놈이 내 회사를 잘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돈이 많아야죠. 예. 그래야 내가 올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현대글로비스는요, 어머니, 예. 절대 짧게 볼 종목이 아닙니다. 아. 단타를 치셨다가는 큰일 날 종목이에요. 예. 현대글로비스를 보신다면 이거는 앞으로 1, 2년 가져가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가져가시면 주가가 전고점 뚫고 33만 원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예. 자, 삼성 SDS가 이제 5월달 그리고 6월달에 특수관계인 지분들이 풀리게 됩니다. 예. 그 이후부터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예. 글로비스도 마찬가지. 그럼 어머니 글로비스에 대해서
지금 24만 원 얼마에 샀는데 지금 뭐 한 만 원 정도 빠졌나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네. 길게 하도 보시죠. 뭐 사면 빠지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자, 어머니 사면 빠지는 거는 당연해요. 예. 저도 추천하면 어머니 빠집니다. 예. 하지만 저는 회사 본연의 가치, 그리고 이멘토님도 회사 본연의 가치를 알고 기다릴 줄 안단 말이에요. 예. 기다릴 줄 그러면- 알기 때문에. 그럼 예, 선생님 이거 저기 뭐야 뭐 1년, 2년, 3년도 가져가도 됩니까? 네, 현대그룹 내에서 가져가도 되는 확실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더 살까요? 반등 좀 나오면요, 어머니. 네. 지금은 확실하게 자리가 완벽하게 돌아서면서 상승했다고 보기는 힘든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주식은 타이밍이죠, 아시겠지만. 예. 바닥을 좀 더 확인하고 상승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차트적으로 보자면 네. 이 큰 그림에서 보자면 지금 이런 조정 나오고 항상 올라갔었어요. 예, 예. 지금도 큰 조정 나왔단 말이죠. 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크게 봤을 때 올라가는구나. 언제처럼 2013년도 TV 보시자면 요때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인다. 예. 그런 흐름이 또 여기서 나오면 예, 여기서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그때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급하게 사실 거 전혀 없어요, 어머니. 예. 천천히 보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NX. NX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매수가 1,510원이고요. 1,510원. 예, 비중 60%인데요. 비중 60%시고요. 예. 전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예, 2월 17일 날. 2월 17일요? 예, 그 음봉 맞았을 때 선상클럽에서 문자로 상담 받았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예. 그 두 번째 상한가는 절대 깨지 않으니까 지켜봐라, 이렇게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날 1,810원에 한 10%를 추가 매수를 더 했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비중이 한 70% 정도는 됐는데, 예. 근데 계속 지켜는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켜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좀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고민이 좀 들어서. 예, 잘하셨습니다. 예. 시청에 제가 말을 해서 했는 거죠, 맞죠? 더욱더 그런 거는 많은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게요. 예. NX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사실. 무조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격대부터는 이제 흔들기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거 제가 미리 선 한 개를 조금 체크를 해놨는데요. 자, 화면 혹시 보이십니까? 예. 화면 보이시면, 요 가격권역 지금 2230원, 2240원짜리인데, 요거를 일봉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보면요. 자, 2230원, 2240원인데, 요 가격이 상당한 지금 저항권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항상 이제 고가 권역에서 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하죠. 이 자리를 찍고 빠지고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는 긴 기간을 놓고 본 다음에 매집에 대한 국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과매도 구간을 겪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한 번, 두 번을 때리고 그러고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단 권역 자체를 깨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올려야지 개인 투자자에 또다시 따라서 안 붙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자, 요 점입니다. 요 자리에요. 지금 2,000원, 2,02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가격을 익절가로 대응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종가상 이 가격대는 안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렇게 눌림목 형국을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뽑아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혹시나 또 이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익절가를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 드릴게요. 안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1980원 그리고 2,000원 그 자리 자체를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 익저가, 예. 그 익저가를 만약에 그 종가상 오면 예. 전량 매도인가 아니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추가로 좀 갖고 가볼까요? 전량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누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또 다시 사면 됩니다. 일단은 이익을 챙기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과감하게 내 복이 여기까지 값다 생각을 하시고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사면 됩니다. 맞죠? 다시 어차피 밑에는 안 깨지는 가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물량을 털고 난 다음에 다시 잡으면 돼요. 예, 그거를 굳이 막 이걸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 아시겠죠? 저기 목표가는 그러면 계속 그냥 없이 그냥 계속 끌고 가볼까요? 목표가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예,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상담은 여기까지만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토요일 날은 제가 대구를 먼저 조금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대구 오후 2시에 상공회의소, 대구 상공회의소 4층으로 오시면요. 저를 만나뵐 수 있고요. 그 다음 일요일입니다. 자, 이멘토님과 겹치지 않게 부산을 잡았습니다. 자, 일요일은 부산입니다. 자, 부산은 역시나 오후 2시입니다. 부산 적십자회관 6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경제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멘토님 소개도 해주시죠. 예. 김선윤 멘토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이고요. 그러면 토요일도 보고, 일요일도 보고. 네. 제일 좋죠. 자, 그런 토요일은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는데요. 수급 주포 찾기 또한 이렇게 종목을 제가 발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한 노하우 같이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2015년 3월 7일 오후 2시에 NH투자증권 서면 WMC 지점에 부산 서면역 1번 출구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번 출구 나오셔도 돼요. 1번 출구도 되고 출구가 2개입니다. 1번 출구 나오시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사항은 1577-7451 하나번으로 하시면 되고 그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저희 둘 다 부산에서 뵀으면 좀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